대표님, 보이시 왔어. 그 SK텔레콤 기업 분할 때문에 오르는 건가요? 기업 분할이라는 말을 이렇게 꺼리낌 없이 할 정도가 된 거니까 확실히 슈퍼개미업 3년은 아직 아니지 1년? 슈퍼개미업 1년이면 기업 분할이 굉장히 익숙한 용어가 된다. 근데 또 우리 주린 여러분들 중에서는 기업 분할이 뭔지 아직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대부분 LG화학은 아마 관심이 많이 있으셔갖고 LG화학 때 기업 분할이 한번 얘기가 나왔었죠. LG 배터리를 인적 분할을 하냐 물적 분할을 하냐 갖고 얘기가 되게 많았었고, 근데 이제 LG 그룹은 LG화학을 물적 분할하는 걸로 결정을 했었어. 그때 좀 얘기가 많이 있었고, 그리고 제 강연회나 뭐 유튜브를 많이 보신 분들은 제가 최근에 그룹 기업 분할에서 가장 잘했던, 그래서 실제 투자자들도 좋았고 오너도 좋았고 그룹 자체의 시가총액이 가장 잘 올라갔던 건 효성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효성 TNC, 효성화학, 또 효성 뭐 하나 더 있는데 이렇게 한 3-4개로 기업 분할하면서 굉장히 주가가 이제 움직임이 좋아졌었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3월 14일이죠. 지금 한 아직 일주일 정도 됐는데 SK텔레콤의 기업 분할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나온 때부터 나오기 전이죠,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런데 그 전에도 조금 오르긴 했지만 정확히는 기업 분할 얘기 나오기 딱 그 전날쯤부터 해서 굉장히 움직임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SK텔레콤의 오랜만에 상승이 기업 분할하고 무관하진 않으니까 우리 슈퍼개미업 1년이면 기업 분할을 외친다. 우리 보혜씨의 질문이 아주 적절한 질문이고, 기업 분할은 쪼개는 거예요. 그 청담동 윤희 선생님 강의에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청담동 윤희 선생님이에요, 뭐 이런 영상 찍었을 때 제가 분명히 기억이 나는데, 기업 분할은 쪼개는 거고 합병은 합치는 거거든요. 그럼 분할은 쪼개는 거야. 그러면 뭐 효성을 효성 TNC, 효성 첨단 소재, 뭐 효성 그룹 이렇게 쪼갰고, 뭐 또 현대, 예전에 현대중공업도 현대중공업 지주, 오늘 많이 올랐던 현대건설기계, 뭐 현대에너지솔루션, LG에너지솔루션처럼 뭐 이렇게 쪼갰고, 쪼개는 게 기업 분할, 합치는 게 합병. 가장 최근에 가장 크게 합병했던 건 CJ 오쇼핑하고 CJ E&M이 합병한 게, 합친 게 합병이에요. 그러면 SK텔레콤은 분할을 한대요. 왜 하지? 보통은 지주회사가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사업부가 있을 때. 근데 SK텔레콤은 그냥 통신사업자, 우리나라 1위의 통신사업자인 건 다 아시죠? 1위가 SK텔레콤, 2위가 보이시 KT일 것 같아, LGU 플러스일 것 같아. LGU 플러스? 땡! 한번 볼까? 우리는 모든 걸 시가총액으로 보니까 SK텔레콤이 시가총액 25조예요. 25조. 25조 아래 KT는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KT는 시가총액이 7조 6천억이에요. 7조. LGU 플러스는 5조 8천억이에요. 그래서 KT가 시가총액이 더 높은 2위 사업자고 3위가 LGU 플러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는 회사가 굳이 왜 기업 분할을 하지? 물론 LG화학도 화학회사이면서 배터리 사업부를 나누는 기업 분할을 했던 거니까, 그럼 SK텔레콤도 뭐 대단한 조그만 사업부를 나누나? 그 개념이 아니고요. SK텔레콤은 SK하이닉스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SK가 SK텔레콤을 갖고 있고 SK텔레콤이 SK하이닉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SK텔레콤처럼 중간에서 다른 회사를 갖고 있는 걸 우리는 중간 지주회사로 변화 가능성이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지금 그래서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를 갖고 있는 중간 지주사로서 기업 분할을 한다, 뭐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고, 또 하나는 연초부터 SK텔레콤의 기사가 나올 때마다 4차 산업혁명하고 연관져서 나오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본적으로 5G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이죠. 통신 속도, 우리 얼마나 이해해요. 우리 뭐 폰 없이 못 살잖아요. 폰이 늘 붙어 있어야 되죠. 저도 예전에도 이 뒤에 케이스도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딱 껴서 하는, 이거 끼고 맨날 걸어 다녀요. 걸어 다닐 때도 이러고 걸어 다니거든요. 여기 저 호랑이 엉엉 나오죠, 호랑이. 근데 이렇게 저희가 끼고 다니면서 맨날 뭘 보겠어요. 뭐 지금 시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밖에 잘 장중에 안 나가지만 그럴 때도 있고, 아니 인터넷을 볼 때도 있고, 유튜브에 누가 악플을 썼나 볼 때도 있고, 굉장히 많이 보는 게 있죠. 그런데 통신 속도가 느리면 굉장히 답답해요. 제가 얼마 전에 KT에 전화한 적도 있거든요. 왜, 저 5G인데 무제한이거든요. 5G 무제한. 좀 특성이 느린데 무제한이라서 느린 거냐? 뭐 이랬더니 아니라고 뭐 하고 했는데, 그래서 좀
그래도 상담 전화로 해결은 됐어요. 좀 빨라졌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SK텔레콤, KT 이런 통신 사업자라고만 알고 있지만 이 통신 속도의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건 우리가 핸드폰을 쓰는 사람은 누구나 알고 있다. 통신 속도가 빠를수록 데이터 전송수가 빠른 거고요. 그러면 자율주행을 움직이던 로봇을 움직이던 통신 속도의 그 힘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통신 속도. 그 다음 또 하나는 우리가 클라우드 서비스 하는데 이런 통신 사업자가 또 클라우드 서비스에 강한 면모가 있어요. 우리의 데이터들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할 수가 있고 또는 AI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 KT, 지니아 그거 KT잖아요. 그래서 그런 AI들 그래서 이런 것들과 함께 요즘에 또 새롭게 떠오르는 게 SK텔레콤에서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메타버스 회사에서 메타버스 사업 영역을 넓히겠다. 그래서 이런 4차 산업혁명의 통신 속도, 클라우드, AI,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통신회사들과 연관이 다 되어 있는데 그중에 넘버원 시가총액 1위 회사가 SK텔레콤인데 그것만 해도 재료가치가 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SK텔레콤은 또 거기에 플러스 기업 분할 재료가 있죠.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KT와 LGU+라는 확실히 다른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좀 보면은 연간해서 한번 볼게요. KT 차트, KT가 최근 들어서 그 3월 14일 이후에 27,000원에서 29,000원 정도 올랐죠. 제 말은 그 기업 분할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LGU+ 같은 경우는 3월 14일 이후에 뭐 한 13,000원 정도에서 13,500원. SK텔레콤은 그 이후에 뭐 한 29만원에서 한 31만원? 별 차이 없는데? 이거 편집하지 말고 살려. 별 차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SK텔레콤이 저는 더 좋아 보였어요. 아마도 상승률이 비슷한데 좋아 보였다라는 건 제가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을 수도 있죠. 어떤 고정관념이냐면 SK텔레콤은 SK하이닉스를 갖고 있는 중간 지주회사일 수 있고 기업 분할을 하면 더 효과가 있을 거야. 더군다나 최근에 기업 분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재료로서 올라갈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카카오는 액면 분할로도 올라갔는데 뭐. 카카오가 액면 분할로도 올라갔다는 거에 주목하세요. 액면 분할은 정말 기업 가치에 1도 영향이 없단 말이에요. 기업 분할은 영향을 미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업 가치에 1도 영향 없는 카카오도 액면 분할 때문에 올라가는 게 사례가 있으니까 저는 SK텔레콤의 이 기업 분할 재료를 좀 좋게 보고 있고 차트도 실제로 더 좋아졌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보혜 씨 질문에 SK텔레콤의 기업 분할 설명 좀 자세히 들었고 어제 수요일날 좋다 나쁘다 뭐 이렇게 종목 상담을 하는데 만약에 SK텔레콤이 수요일날 종목 상담으로 들어왔다면 좋다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좋다. 별표. 여기까지 답변하면 될 것 같죠? 오늘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시황은 오늘도 지수는 오늘 돈은 아니죠. 어제가 좀 조정받았으니까. 그래서 어제 조정받은 거에 비한다면 오늘 거래소 0.18 코스닥 0.34가 뭐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추가하라고 하지 않고 버텼던 하루. 근데 내일 금요일이니까 내일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군단에서는 오늘 사실은 15위까지 중에서는 SK텔레콤이 제일 완벽한 차트를 만들었어요. 양봉이 몸통이 좀 있는. 그리고 어제 금융주 좋았었는데 KB금융 오늘도 움직임이 나왔고 금융주에서 HMM하고 페노션은 해운주라 그랬죠. 근데 오늘 해운주 움직임 좀 나왔고 한국조선해양 조선주죠. LG 디스플레이가 장중 시황에서도 썼었는데 LG 디스플레이가 역사적 신고가는 아니에요. 과거에 고점을 높게 찍었으니까. 그런데 이번 4월 달에만 16%가 오르고 있고요. 방금 전에 제가 SK텔레콤 메타버스 이야기했는데요. 메타버스든 어떤 미래형 자동차든 어떤 경우에든 당장 스마트폰도 그렇고요. 아니면 태블릿 PC도 그렇고요. 화면 크기 우리 무시 못하죠. 그래서 점점 그 디스플레이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상승은 그렇게 묶어서 보시면 결국은 미래의 가치를 계속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 하이브가 5%나 올랐습니다. 하이브는 엔터의 대장주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 다만 엔터의 대장주이면서 구조는 더 올라갈 수 있어? 뭐 이런 의구심이 조금씩 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5%가 올라와서 구조까지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고려아연 어젠가 그저께 아연 관련 구리 관련주들 움직임이 나왔잖아요. 근데 오늘 고려아연이 4%가 올랐습니다. 여기까지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움직임 봤고 다음으로 거래대금 많은 종목들 보면 거래대금에서 오늘 이트론, EID 이런 종목들이 이제 러시아 백신 관련주로 둘 다 상한가에 갔어요. 사실 둘 다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종목은 아닙니다.
왜냐면 개별주에서 시가총액이 꽤 크면서 이게 너무 세력성이라서 기업 가치보다는 뭐 이런 거에 늘 엮여서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는데 이트론, EID, 이화전기 이런 애들 예전에 거래정지 이렇게 한 번씩 됐었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종목은 아닌데 어쨌든 재료를 잘 맞아갖고 올라가고 있고 혹시나 이 재료를 아무 생각 없이 갖고 있다가 맞은 분들은 웬 떡이야? 뭐 이렇게 하셔야지 너무 큰 믿음을 갖고 있는 것보단 웬 떡이야? 언제 팔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이수앱치스 같은 경우는 이수화학의 자회사인데 이런 종목은 또 다르죠. 이런 종목은 원래 좋은 회사고 이수화학 그룹 자체가 좋은 회사고 이수앱치스가 정말 흐름을 잘 탔네요. 그래서 작년에 코로나 수혜주로 움직임이 별로 없었는데 올해 들어서 계속 흐름이 나오고 있고 역시 러시아와 백신 관련 이런 백신 관련주로서 움직임을 생각하면 되고요. 바이넥스도 마찬가지예요. 바이넥스도 역시 백신 관련주로서 움직임이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스라엘은 백신 보급률이 뭐 거의 뭐 전 국민이 다 맞을 수 있는 미국도 지금 굉장히 많은 몇 천만 명이 가능했죠. 근데 우리나라 지금 뭐 퍼센트예요? 지금 1%, 2% 됐나? 그래서 약간 너무 백신이 없죠. 특히나 우리가 뭐 화이자나 이런 건 꿈도 못 꾸고 있죠. 그래서 러시아 백신 얘기까지 나온 거고. 그래서 뭐 그거에 뭐 미국보다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어쨌든 이제 좋은 걸 못 잡았으니까 러시아 백신 얘기 나오면서 러시아 백신 관련주들이 최근 급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거래대금 종목들은 핫한 사람들이 많이 관심 있는 거라 그랬는데 그쪽이 좀 제가 관심 있는 거죠. 그 다음으로 상승률 상위를 보면 되는데요. 상승률 상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상한가 종목들 EID하고 이트론 상한가 들어와 있고 퍼시스 같은 경우가 재밌어요. 퍼시스가 2연속 상한가 갔는데 이 종목이 또 윤석열 관련주라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선 관련주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윤석열 이재명 관련주 또는 정책 관련주에서는 일자리 아니면 지역 경제 관련주들이 있어요. 뭐 새만금, 신공항, 그리고 해저터널 뭐 이런 관련주들 또는 정책 관련주에서는 일자리 아니면은 저출산 아니면은 건설 개발, 주택 공급 이쪽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국한시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화전기는 이트론, EID 다 같은 그쪽이고 안트로젠 제약바이오에서 오늘 25%가 올랐고요. MS 오토텍은 제가 며칠 전부터 봤는데 재무대표가 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별론가 했는데 그래도 시세가 나오네요. 뭐냐면 자동차 자율주행 관련주거든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MS 오토텍 자율주행 관련주. 셀린드 같은 경우는 백신 관련. 오늘 근데 발음이 잘 안 되지? 좀 느꼈어? 느꼈어. 제가 이렇게 왜 아까 알겠습니다. 나무늘보 같아요. 뭐라고? 나무늘보요. 바보 같아? 주토피아의 나무늘보. 바보 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좀 말이 약간 늘어지고 네 그렇습니다가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뭐 이런 발음이 나오는데 제가 오늘 약간 피곤한가 봅니다. 죄송해요. 셀리드, 모엔즈는 뭐 정치 관련주 뭐 이런 쪽으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 뭐 건설 개발 관련주라고 보셔도 되고 TK 케미칼 화학주에서 최근 움직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고바이오랩 예전에 상장되고 오르다가 계속 밀렸다가 오늘 오랜만에 올랐고 제테마도 최근 들어서 양선만 계속 나오면서 좀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코로나 수혜주들 움직임 크게 한번 나왔었고 최근 한 한두 달 동안 코로나 백신 관련주들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볼게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정리하자면 기본은 알자. 그래서 기업 분할 말씀드렸고 SK텔레콤 기업 분할 기대감에 좀 이렇게 오르는 느낌 들고 있고 뭐 업종별로는 오늘 뭐 대단한 업종은 없었는데 금융주 좀 괜찮았고 개별적으로 전체가 안 움직였고 개별적으로 시가총액 큰 애들 중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건 LG 디스플레스. 저는 LG 디스플레스 계속 그건 말씀드렸죠. 메타버스 관련, 모니터 관련, 디스플레이 관련 말씀 여러 번 드렸었고 SK텔레콤 그리고 하이브 이름 너무 안 외웠죠. 빅히트 그 좋은 이름 빅히트에서 왜 하이브로 바꾼 거야? 하이브 요 정도가 시가총액 큰 종목들 그리고 이제 상승률 상위에서는 여전히 코로나 백신 관련주들이 압도적이었고요. 대선 관련주들 요 정도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백조님들 여기 화면 보이죠? 제가 여태까지 책을 3권을 냈는데요. 삼박자 투자법도 작년에 가을에 개정판이 나왔었어요. 근데 올해 4월에 또 제 슈퍼게임의 왕초보 주식 수업이 개정판이 나오네요. 이게 2018년에 나온 책이니까 거의 2018년 12월에 나왔으니까 2년 좀 넘게 2년 반 만에 개정판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굉장히 뿌듯하고
자부심을 갖고 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 이유는 주식 투자 책 중에 개정판이 계속 나오는 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초보자 책 있죠? 무작정 따라하기. 그 책이 가장 많은 개정판이 나온 책이에요. 거의 10판, 한 5판, 10판 이상 나왔을걸요? 근데 그래도 개정판을 저는 이레미디어에서 책을 2번을 내는데 삼박자 투자법, 슈퍼개미 왕초보 주식 수업, 삼박자 투자법도 한 2년 반 만에 나왔고 또 슈퍼개미 왕초보 주식 수업도 거의 뭐 2년 만에 이렇게 나온 게 당연히 출판사에서 개정판을 그냥 내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돈 들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책을 사랑해 주셔서 좀 업그레이드 시켰죠. 어떻게 시켰냐면 저겁니다. 내용 예전 사례를 요즘 사례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원래는 1부, 2부, 3부였는데요. 앞에 1부가 하나 더 추가됐어요. 4부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책이 한 450페이지예요. 굉장히 책이 두꺼워졌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공부 안 하시니까 한 권만이라도 봐라. 이 한 권만 봐도 기본은 뛴다. 뭐 그런 마음으로 제가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켰습니다. 아직 거기 없어요. 아직은 서점에 없고요. 한 4월 말 5월 초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신청하면 주문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알려드리고 어쨌든 오늘 책 표지를 왜 보여드리냐면 오늘 나왔어요. 그래서 책을 제가 3권을 썼는데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일단 1차적으로는 제가 원고 다 썼을 때 그리고 2차적으로는 표지 나왔을 때 3차적으로는 서점에 이제 막 깔려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할 수 있을 때 그래서 원고 마감은 지난주인가 했었는데 그래서 요즘 좀 더 바빴습니다. 작년에 10월에 삼박자 투자법 개정판 나왔죠. 작년 12월에 부자의 공식 나왔죠. 올해 4월에 슈퍼개미 왕초보 주식 수업 또 나왔죠. 그리고 또 4번째 책도 지금 구상 단계에서 이제 원고 집필 단계로 거의 넘어가기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저자로서의 삶을 열심히 살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도와주셨기 때문이니까 다시 한번 백조님들에게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쁘긴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너무 바빠서 그랬는지 오늘 발음이 좀 어눌했는데 우리 보혜씨가 1절만 신나게 불러주세요. 나는 호랑이 춤출게. 범 내려간다.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여러분들의 100억 부자 응원합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목요일 10시 반입니다. 며칠 바빠서 시황을 조금 늦게 올렸는데 오늘은 일찍 올리네요. 거래소 0.55% 상승, 코스닥 0.51% 상승, 양시장 비슷하게 상승하는 하루입니다. 거래소 시총 상위 종목 중에는 은행주 동반 상승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화학주인 롯데케미칼과 LG 디스플레이, 하이브 등이 4%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관심, 그리고 해운주인 HMN과 페노션 동반 상승하네요. 그리고 하나솔루션, OCI 등 태양광 그린뉴딜주도 동반 상승합니다. 코스닥에서는 시총 상위주 중에서 2차전지 관련주인 LNF의 상승이 돋보이며 요즘 추세가 가장 좋은 업종인 반도체 소부장에서 TCK, 솔브레인, 이우테크닉스 등 동반 상승합니다. 반도체 소부장 집중. 전체 종목 상승률을 보면 러시아 백신 관련주인 EID와 대선 관련주인 퍼시스 두 종목만 상한가이며 탑30 상승률 7% 정도로 개별주가 움직임이 활발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EID, 이트론, 이화전기, 이수앱지스 등 압도적으로 코로나 관련주들의 상승이 나오고 있으며 2차전지 관련주인 코스모신 소재, 화학주의 대표주자인 대한유화, 태양광의 OCI 등이 탑30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오늘의 한 줄평, 금융, 화학, 소부장, 코로나 백신, 대선 관련주, 모델 성공 투자, 화이팅!